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작년 1월에 80억에 산 건물 5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무려 1년 만에 30억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지금 서울에 이런 꼬마 빌딩 잘 찾아보시면요, 예전 최고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 5가지 살펴보고요, 이 시장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서 시장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파 덮친 꼬마 빌딩, MZ 타플, 연남, 서촌도 급매 속출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꼬마 빌딩 암흑기, 서울 거래액 3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내용이네요.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고금리의 휘청 23억 떨어졌다. 홍대 4층 꼬마 빌딩 땅값보다 싸졌다. 여기 보면 홍대 4층 꼬마 빌딩 가격이 64억 8천만 원이었는데 41억 5천으로 뚝 떨어졌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강남도 못 버틴다. 100억 넘는 고가 꼬마 빌딩 경매 급증.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이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뒤에서 이건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이죠. 강남 3구 꼬마 빌딩 경매 건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담동도 안 팔려요. 서울 꼬마 빌딩 낙찰률 10%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80억 꼬마 빌딩 1년 만에 얼마요? 여기 나오죠. 80억짜리가 1년 만에 50억, 30억이 떨어진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꼬마 빌딩 얼마나 힘든지,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꼬마 빌딩 한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가격도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의 몰라 그 이유 5가지. 한때 이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 불렸던 꼬마 빌딩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용 꼬마 빌딩은 비교적 괜찮아요, 그죠?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죠, 이런 꼬마 빌딩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 5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 불황과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자, 뉴스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있죠. 뭐죠? 연체율.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연체율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연체율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담동마저 중대형 상가 5곳 중 한 곳은 비었다. 이것이 좋아질 기미가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세대는 이런 말 알죠?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배달 음식 시장의 확대입니다. 저도 많이 스마트폰으로 시켜 먹거든요. 굳이 차 끌고 멀리 기다리면서 가지 않고 집에서 너무 편하게 시켜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가게, 특히 외식업 업종들이 문을 닫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무려 8.6%가 넘습니다. 신촌 같은 이런 중심 상권도요, 무려 11.5%입니다. 그러면 10곳 중에 한 곳 이상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잘 돼야 본인도 수익이 나오는 공생관계인데, 이렇게 내 건물에 들어와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공실이 생기고, 또 장사가 안 되니 임대료를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시장 안 좋은 거에 비례해서 건물주 분들도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2번째 이유는요, 고금리와 그에 따른 대출 부담 때문입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볼까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거래 끊기고 가격 하락. 뭐가? 꼬마 빌딩이. 자, 금리 치솟자 꼬마 빌딩 거래 반토막. 월세 받아봐야 역마진. 대출 받아서 샀는데 월세 받아서 이자를 못 낸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많이 받으셨던 분들, 특히 2021년, 2022년 이때 저금리 때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대출 금리가 그때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월세로 이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2021년으로 되돌아가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1%, 2%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만약 그랬다면 누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건물 임대 수익은 공실 또 임대료 하락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데, 반대로 금리는 2배, 3배 오르니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로 나오고 또 경매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꼬마 빌딩 보통 투자할 때 현금을 모두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적게는 30에서 40%, 많게는 70에서 80% 정도 빌려서 건물을 사죠. 좀 투자를 해 보셨던 분들은요, 본인 돈이 있어도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삽니다. 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이 지렛대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80억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70%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 8에 56, 56억을 대출 받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 3% 이하였을 때도 있었어요. 자, 3%라고 가정을 하면 연이자는 1억 6,800만 원, 한 달 이자는 약 1,4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신용대출은 더 높고요. 또 1금융권, 2금융권 차이도 있는데 5.8%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이자는 3억 2천, 월 이자는 2,700만 원. 그러면 요때에 비해서 1,400, 매달 1,400만 원 내다가 2,7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1,30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공실이 생기고 장사가 안 되니 임대를 낮춰주니까 이전보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는 2배, 3배 늘어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 급매물로 나오거나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임대 수익률의 하락입니다. 자, 뉴스기사 2025년 1월 31일 최근 거죠. 상권 침체 언제까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늘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이게 문제예요. 금리는 계속, 대출 금리는 올라가서 내들 돈 점점 늘어나는데 공실 늘고, 그나마 공실은 아니지만 버티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야 되고, 그러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자 못 내는 임대 수익, 빌딩 상가 거래 반토막, 이런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죠. 상가 임대료 투자 수익률 하락. 올라간 건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99%는 투자 수익률이 다 하락했다는 거죠. 서울, 지방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투자 수익률이 1.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하면 한 달 임대 수익, 월세 수익이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투자할 맛이 나겠습니까? 대출 금리가 4%, 5%, 6%인데 월세 받아서 이자를 못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견딜 수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이자를 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전에 금매로 처리를 하든가 손절하는 거죠. 이게 늦어지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사비 상승과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주 공공건축물 평균 공사비 9년간 2배 올라.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전에 계획했던 공사들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사비 폭증, 창원 홍암교 2029년 개통 추진이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가 원래 377억이었는데 공사비 폭증 때문에 691억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사비 4년간 29% 올라. 지역 중소건설사 폐업위기.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신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업체 부도 86.2%.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건설업체 부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이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사비 폭증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뉴스 기사 이거 보면요, 4층짜리 건물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치가 5억 올랐다는 뉴스 기사인데, 자, 이게 좀 힘들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건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기능도 미관도 높이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5, 6년 전에 비해서 공사비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10억 정도 예상했던 공사가 이제는 2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건물주들은 이런 리모델링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건물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가격을 크게 낮춰서 결국 급매하게 되고,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시장 피로감과 투자 심리 위축 때문입니다. 자,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 2015년 이후 최저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거래 줄고 가격 내리고 고금리 쇼크에 꼬마 빌딩 휘청. 여기 보면 서울 지역 거래량 1년 만에 82% 감소했다는 겁니다. 한눈에 확 보이죠? 2022년 182건이었는데 2023년은 28건.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자, 과거 몇 년간은 이렇게 급등했던 꼬마 빌딩 가격, 그래서 꼬마 빌딩 투자가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리를 해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 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꼬마 빌딩 투자 심리가 아주 크게 위축이 됐죠. 예전에는 꼬마 빌딩은 대박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주요 지역에 꼬마 빌딩 2, 3년 사이에 2배 정도 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는 아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비트코인 열풍 끝나고 사람들이 질린 것처럼 꼬마 빌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꼬마 빌딩이 투자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은행에 놓고 이자나 받자라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결국 사려는 사람은 줄고 금매 물건만 쏟아지다 보니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꼬마 빌딩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꼬마 빌딩 하락 원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기 불안과 자영업 몰락. 두 번째 원인은요,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 세 번째 원인은 임대 수익 하락. 네 번째 원인은 공사비 상승. 다섯 번째는 시장 피로감,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이 원인입니다. 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금리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어느 상품, 어느 지역에 열광적으로 몰려다닐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은 위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위기의 시장을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꼬마 빌딩 건물 가격이 지금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이전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로 접근하지 않아도 30%, 40% 정도 떨어진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회 측면 2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보다는 실수요자에게는 지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하면 반값 매수 가능. 네, 굳이 경매가 아니어도 꼬마 빌딩 반값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로 진입을 하면요, 반값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시세 대비 반값 이하, 거의 한 30%로 살 수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실제 지인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하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수요자가 대세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경기도에서 제법 크게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3층하고 4층을 2개 층을 쓰는데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이 3층은 이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가 2개 층 사용하는데 약 400만 원.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작년 말에 드디어 건물주가 됐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12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시세를 잘 알고 있거든요. 가장 좋을 때는 이 건물이 30억까지 갔던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유찰이 되면서 이분이 결국 12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서 이 12억 중 8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8억을. 대출 금리가 한 4.69에서 7% 정도 되는데, 그럼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400만 원을 냈었는데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내가 내는 이자는 300만 원. 그럼 매달 100만 원이 이득이죠. 100만 원을 덜 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걸 왜 샀냐면,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또 금리가 좀 낮아지면 30억까지는 아니어도 25억까지 충분히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기회를 본 거죠.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실수요자, 내가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면서 월세 내느니 대출이자 내겠다. 그리고 좀 더 미래의 기회를 보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선택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꼬마 빌딩 다시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럴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 내려가면 오피스텔 가격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요, 금리가 올라가면 건물의 가격,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내려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기 금리가 내려가면 월세를 받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도 높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특히 이런 꼬마 빌딩 가격이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많이 떨어진 물건, 경매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발품 팔면서 돌아다녀 보면요,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초급매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
싸고 좋은 물건 선점하는 거죠. 향후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 보면 워낙에 이제 싸게 나오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내가 대출 이자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전해 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요,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기회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이분들이 지금 기회를 보고 시장에 또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꼬마빌딩 한때는 돈이 되는 부동산의 대명사였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상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 그 원인 5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찰만 내가 선택하면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